네, 현대 군인을 위한 군성교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했고 저는 그것을 발제하게 된 유경하 박사입니다. 먼저 오늘의 포럼은 지난 6월에 있었던 군성교 정책 연구 세미나의 2차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때 1차 포럼 때에는 3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발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군목, 군성교사, 그리고 장병들. 저는 그때 장병들에 대한 이야기를 발제를 하였고 그때 제가 한 발제는 청년 용사 보급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3가지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진중 세례에 대한 긍정과 현실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진중 세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더 양육적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진중 세례는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하나는 2018년도에 있었던 군성교 신학회에서 개최한 군성교 신학 심포지엄에서 나왔던 사례를 제가 예로 들었었습니다. 그때 2018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50대 남성 신자, 50대 이하의 남성 신자의 경우에 3명 중에 1명이 진중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결과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중 세례에 대해서는 이것을 조금 더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대한 긍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군신학과 일반 선교신학의 유기적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군성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군성교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 군선교 신학이 조금은 일반 선교 신학과의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한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에게 선교 주제로 띄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럼이 끝난 후에 한국 복음주의 선교 신학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군선교 신학에 대해서 발제하고 싶으신 박사, 학위자, 군목과 군선교사님들은 언제든지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에서 학회를 통해 군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발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실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저의 발제는 2번째와 연관이 됩니다. 사실 이 군선교는 그 대상이 되는 장병이 가장 중요한데 이 장병들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나 부재하다.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쌓여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선교 전략 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 기초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 목적은 청년 용사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군선교에 대해서 군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 교회들을 방문을 했고 일반 민간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전역 후 2년 이내의 청년들을 심층 인터뷰한 이유는 일단 1920년 이전의 상황과 지금은 또 변화가 있고 특별히 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는 이러한 기간들을 제외하고 현재로부터 전역 후 2년 이내의 청년들,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것들 그리고 군인교회를 방문해서 현재 현역 복무 중인 용사들과 함께 심층 인터뷰한 내용들을 이제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2가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 모델링이라는 기법인데 이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정형화되지 않은 텍스트들을 분석을 해서 패턴을 그리고 어떠한 경향들을 이제 알아가는 전반적인 과정을 말하는 빅데이터의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픽 모델링은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어떤 문서들과 주제가 나오게 되면 그 관계들을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그러한 모델링 기법인데 자세한 것은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를 한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 이 분야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통계 전문으로 하시는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허경화 교수님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연구 결과 분석교에 대한 이 인터뷰 대상자들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몇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 순서는 여러분의 자료집에 나와 있지만 저는 거기에서 오늘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군선교와 관련해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인터뷰한 현역 군인들과 그리고 전역 후 2년 이내의 청년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군선교에 있어서 실제로 군을 복무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부대 생각 사람 얘기 신앙 예배 예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라는 이 물리적인 공간, 이 영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실은 여기에서 신앙으로 곧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부대, 사람들의 생각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공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인간적인 대화,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공간,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키워드로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미 연결망의 그 분석 결과를 보시면 역시 이와 유사한 것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토픽 키워드를 네트워킹을 하게 되면 결국은 세 가지 주제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과 활동적 경험, 즉 예배와 교제가 군선교 신학에 있어서 군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다.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과 내면적인 성장. 세 번째는 군생활과 연계된 선교적 상과 외부 지원 인프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주제는 세 가지 전략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사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유입 전략, 개인의 신앙적 성장을 돕는 유지 전략, 군인 교회와 외부 교회가 협력하는 지원 전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외부로부터의 유입이 너무 중요하다.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려주는 것, 그리고 군대 안에서 복무할 때에 지속적으로 연결해주고 연락해주는 것,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조금은 구분해서 전략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두 번째 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군 복무 또 뭐 이런 근무 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병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섬 같은 이제 이런 곳에 있다 보면 군 목사님들을 만날 수 없는 경우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서 이런 영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여드리는 첫 번째 자료는 이거는 큐티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제가 군인 교회들과 전역한 그러한 청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의외로 많은 크리스천 군인들이 이 큐티 책을 갖고는 있는데 이 갖게 되는 과정은 여러 경로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군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제공을 이제 해주시는 이제 이런 거였는데, 문제는 이제 이럴 때 뇌위기 같은 게 걸린다든가 아니면 조금 이제 어려운 선지서나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면 이게 큐티를 하게 되면서 정말 내가 여기에서 말씀으로써 나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얻기는 사실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보여드리는 저 책은 빅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100일 동안 큐티할 수 있도록 편집을 해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지 전략으로서 우리가 그 군대에 있는 동안 성경 66권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편집을 해서 군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 군대용 큐티 책을 만들고 이것을 제공받고 그래서 함께 나누는 이러한 전략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전략이 있지만 이 유지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교단, 우리가 10개 교단이 지금 군선교 현장에 있는데 교단들 간의 신학적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설교로만 이게 해소될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조금은 우리 개혁주의적인 신앙이 들어간 교재들을 편찬을 해서 이것들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예배 후 소그룹이나 혹은 근무 때문에 주의를 지킬 수 없는 크리스찬들이 나름 시간을 내서 함께 소그룹을 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연장으로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큐티 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제 이 세 가지 책은 제가 청년부 사역자로 섬겼을 때 사용했던 이 그 교재 청년부 교재들입니다. 이게 사랑의교회 청년부에서 만들었던 건데요. 제가 이 세 가지를 특별히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세븐이라는 교재는 가장 반응이 좋았던 교재였었어요. 어떤 면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는가 하면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7가지의 악에 대해서 다룬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가장 반응이 좋았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소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재인데 우리가 어떤 그런 영적 콘텐츠를 만들 때 주제별로 다뤄주면서 현실과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그야말로 민간교회 청년부 대학부에게 필요한 것이 군대에 있는 우리 용사들에게도 필요하다. 이런 결론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경들이 있다면 몇 권의 그런 성경들을 우리가 교재로 편찬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많은 청년들이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쪽 아니면 찬양을 듣는 쪽을 택했는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힘이 사실은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인교회와 외부교회가 협력하는 지원 전략과 용사들의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는 유익 전략은 사실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모아봤습니다. 자,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방문했던 군인교회에서 제공해 주신 사진입니다. 군인교회에만 연결된 일반 민간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리고 찬양도 같이 하고 그런 사진이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사진은 사랑의 교회 군선교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소그룹을 인도해 주고 있는 이러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교회이든지 정말 군선교에 대해서 그것이 교회의 목회의 철학의 일부가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들을 파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1년에 몇 번이라도 함께 가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내부인의 유입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전략으로서 자리 잡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맨 저쪽에 있는 사진은 청년부 사진입니다. 이 청년부와의 이 군 복무 중에의 연락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실제로 전역을 한 크리스찬들이 본인이 원래 다녔던 그 교회로 즉각 복귀하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전역을 하게 되면 일단 쉽니다. 일단 쉬는데 이 쉬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근데 이 기간이 끝나게 되는 계기는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가자고 했던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은 군대에 가기 전부터 다녔던 교회의 청년부에서 지속적으로 연관이 되어 연락이 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전역 후에도 같이 밥이라도 한번 먹으면서 교회로 인도하는 약간은 기다려주면서 함께 가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전역자들의 입장에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복무 중에는 다녔던 그런 교회와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슬라이드는 이제 2개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기 인터뷰를 하면서 제안을 받았던 것들 2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새가족 초청 잔치처럼 이 군인 교회에서도 이 안 믿는 크리스찬을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이 풋살 경기, 풋살 대회 같은 거를 해서 민간교회에서 풋살팀 하나 오고, 그리고 그 군인 교회 안에서 풋살팀들이 있어서 함께 경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전도도 하고, 이제 이런 교제 시간들을 계속 늘려나가게 되면 non-크리스찬 군인들도 오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대에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지역 교회에서 성경책도 주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 병사들이 원하는 것은 시계를 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 군선교사님들이 현재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두근두근 새가족반,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조금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이 있으면 잘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본 연구의 이런 결과들은 후속 연구로서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제가 연구 대상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고 많은 교회들을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다니는 만큼, 많이 만나는 만큼 연구의 결과들은 더욱더 풍성해질 거고, 진짜 전략은, 이 용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진짜 전략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속 연구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장로교 합동 군선교에 대한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합동 군선교가 정말 오랜 역사, 그리고 한국의 군선교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 군선교 66년사는 700페이지로 굉장히 두껍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군선교도 한번 역사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